이야기의 시작은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가 자신은 예전 두 명의 광인을 만나봤는데 우연치도 않게 둘 다 나폴레옹과 연관이 있었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두 명의 광인에 대해서 각각 소개를 하는데 한 명은 미나미사와 김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겉으로 봐선 평범한 사람과 별다를 게 없이 행동을 하지만 나폴레옹에 대해서만은 지나치게 집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광, 우효를 좋아하면 우효광, 우표를 좋아하면 우표광,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폴레옹을 좋아하니까 나폴레옹광인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게 김페이는 어렸을 적 나폴레옹과 관련된 책을 읽은 후 꼭 그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말을 하고요. 주변에서 나폴레옹은 100년도 이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하자 그 뒤론 그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누구나 그런 것처럼 나폴레옹과 관련된 책 같은 걸 모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성장하며 제품을 포장하는 기계와 관련된 사업으로 큰 부를 얻게 되었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자 나폴레옹이 언급되기만 하면 어떤 물건이든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 양이 4층 건물을 가득 채울 정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화자는 김페이라는 남성을 어디서 만났나 싶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때 묘사하기로는 김페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60살이 넘었지만 나폴레옹에 대한 열정으로 수업 땐 항상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 물건 같은 걸 직접 사기도 할 테니까 김페이는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수업은 2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개인 교습이다 보니까 김페이가 살고 있는 집도 자주 오고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번은 건물 3층에 있는 어떤 방으로 자신을 초대하더니 1층과 2층에 있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진 물건들이지만 여기 있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며 조세핀이 생전에 직접 나폴레옹에게 썼다는 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김페이는 그 편지를 엄청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3층에는 그런 류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콜렉션들이 모아져 있었는데 다시 두꺼운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근 김페이는 여기보다 더 진귀한 물건들도 있지요 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턴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5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작년 여름 딱 봐도 일본인 치곤 이국적인 외모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어느 남성이 자신을 무라세라고 소개하며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이 자신은 나폴레옹의 환생이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화자는 생각했다고 하고요. 이후 농담인가 싶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무라세라는 남성은 자신은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양키라고 놀림받았다 말을 하고요. 커서 나폴레옹의 사진을 보고 난 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외형에 놀라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자 역시도 아 그렇구나 닮았긴 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라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 나폴레옹이란 존재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의 유배 생활도 떠오르고 발레푸스카라는 여성의 얼굴도 기억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화자는 혹시 어릴 적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책이라도 읽었던 게 아니냐 묻게 되는데 무라세는 자신은 촌에서 자라서 그럴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하더니 요즘 들어서 전생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 찾아오기 전에 FM 윌리스라는 학자분이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사령 재생설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나이에 2배가 되는 해에 환생을 하게 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나폴레옹은 1821년 51세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정확히 2배인 102를 더하면 자신이 태어난 1923년이 된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혹시나 말씀드리자면 검색하시지 마시고요. FM 뮬리스라거나 사령재생술 같은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암튼 이후 물화새의 이야기는 멈추지가 않고요. 나중에 비소 검사도 해보았는데 소량이지만 머리카락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자신이 정말 나폴레옹의 환생이 아니냐 하며 물어왔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화자는 그런 물화새를 한동안 바라만 보다 외모만 봐선 익숙히 알고 있는 나폴레옹과 너무도 닮았긴 하지만 이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화새의 말을 끊은 후 그럼 자신을 찾아온 연유는 무엇냐고 묻게 되는데 물화새는 아직도 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과거 진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폴레옹에 대한 역사를 상세히 알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화자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김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데 처음엔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물화새라는 남성이 시골에서 자신을 찾아온 정성도 있고 나폴레옹에 대한 것이라면 누구보다 김페이 씨가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화자는 간단한 소개장과 함께 김페이의 연락처를 물화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화새는 미안하다는 듯 몇 번이고 화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후 투박한 포장지 하나를 꺼내서 전해주는데 그건 미림봇이라고 불리는 말린 생선이었고요. 오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미림보시를 좋아하시면 매달 보내드리겠다며 그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한 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자는 물화새라는 남성이 자신을 찾아왔었지 했던 기억도 있고 평소처럼 지내게 되는데 개인적인 일로 나폴레옹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되어 다시 한번 김페이의 집에 방문하게 되고요. 4층에 있는 응접실에서 김페이의 아내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후 끼익 하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페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화자는 3층뿐 아니라 4층에도 자료실이 있나 보군요 라고 묻게 되는데 김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하며 대답을 하게 되고요. 곁에 있던 김페이의 아내는 최근 이 사람이 700만 엔이 넘는 돈으로 나폴레옹의 모자를 구매했다는 말을 하더니 저 방에는 뭐가 있는지 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니깐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김페이는 머쓱해하며 나폴레옹의 모자를 가져와 보여주는데 화자는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도 하지만 심한 방부제 냄새가 나서 애써 참았다고 말을 하고요. 부탁한 자료도 받게 되어 돌아서려다가 일전에 물화새라는 남성을 소개해준 일이 떠올라 혹시 그자가 신뢰되는 행동을 하진 않던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김페이는 심드렁하게 그런 사람이 더러있지요 라며 대꾸하고 마는데 화자는 내심 무언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했던 마음에 실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인사를 한 후 방을 나서는데 응접실 한켠에 쌓여있는 나폴레옹 서적 사이로 동물 박제하는 법이라는 책이 끼워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화자는 물화새가 떠난 후 한 번도 미림보시 생선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